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는데 오후장의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과 함께 장 막판에 시장이 꽤나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2%의 반등이 나왔었고, 또 일봉상으로 본다면 최근의 하락 추세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 어찌 본다면 준비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시장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많이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밑에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오후장에 많은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가 오후장에 크게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는 우선주를 제외하고 삼성물산 이쪽에서 3%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 흐름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나뉘었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이틀 만에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많지 않았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이후로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규모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7월 마지막 날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은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지만 다음 8월 달을 기대해볼 수 있는 수급이었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이후로 거의 3주 만에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흐름이 좋았었던 삼성물산,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네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오늘은 삼성전자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물산, YC, 한미반도체.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하루 쉬었었잖아요. 하지만 모바일로 시장 흐름을 계속 체크를 했었거든요. 물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번 달은 시장 흐름이 계속 혼란스러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선 이슈도 있었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계속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날은 나스닥이 1.3%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로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월 말까지도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1.3%였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조금은 반등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무려 4%의 폭락이 나오면서 심리적인 지지선이 될 수 있었던 121선 있죠? 지난번에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면 이번에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깨고 내려가면서 어쩌면 추가 하락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대로 중국 증시가 1.8%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전날은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잖아요. 미국 증시 내에서도 MS가 3%의 급락이 나왔었고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7%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의 반도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그런 분위기가 어쩌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하루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웬일인지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6%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장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은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월 중순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한 차례 내려왔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로 시작해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렇게 수급이 이동했었고,
또 이런 불확실한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짐에 따라서 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물론 한 차례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V자 반등이 더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특히 AI 반도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있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든지 또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실적은 괜찮았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여기 내용을 보세요. AI 관련 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미치지 못하면서 약간의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은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나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생각했던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의 실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생각했던 AI 부분에 대한 실적,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감을 가졌었나? 라는 인식들이 최근에 이번 주를 통해서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고, 또 국내 시장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 그 기업들의 주가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시간에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빅테크 기업 중에서 반도체 기업인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물론 7월 초에 실적 발표가 한 차례 있었지만 그거는 잠정 실적 발표였고 정확한 사업 부분별 실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돌파했고 전체 영업이익은 이번에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성기만 해도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14조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발표되었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쩌면 하반기에는 이 실적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올 그쯤으로 해서 KB증권의 한 전망이 나왔거든요. 삼성전자의 5세대 HBM, HBM3이죠. 그게 이번 3분기 말쯤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쯤에 퀄테스트가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3분기에는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메모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즉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어쨌든 내년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이고, 또 가격적인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HBM의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제품을 내년 하반기에 출하할 것이라는 그런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만큼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은 커지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AI 반도체 쪽, 이쪽은 여전히 시장이 좋고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슈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만의 기준을 꼭 세워보시면서 거시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FMC가 있고, 또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9월 있죠?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전에 있는 마지막 FM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이 7월 한 달 내내 빠졌단 말이에요. 어쩌면 마지막 7월 F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정상 궤도로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일 FMC를 통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금리 인하 계획 일정들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매수했던 많은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게 봤었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물량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쩌면 이번 FMC를 끝으로 해서 다시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7월은 대선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한 차례 먼저 빠졌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번 주만큼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은 커졌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 미국의 AMD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한몫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시점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FMC를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나왔던 그런 악재를 털고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코스피예요. 절대적으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가 있는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이 당시가 7월 25일이었죠. 그때 저점을 찍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지금 수많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이 지금 7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수와 함께 업종들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반대로 7월 25일 저점을 되려 깨고 내려간 종목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업종들은 조금은 조심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월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달은 시장이 조금 더 맑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